정보가 되는 곳, 여기는 유니버시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김예승입니다. 오늘도 저번 주와 같이 최희재하고 김서은하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개강을 하고 첫 촬영인데요. 촬영일 기준 지금 아까부터 해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패널분들 또 이렇게 학교까지 통학하시느라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 이제 어제 저희가 개강을 했잖아요. 개강한 소감이 어떤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서은아구부터 어제 개강을 했는데 지금 소감이 어떠세요? 사실 지금 OT의 주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막 너무 많은 실감이 난다 이건 아닌데 막 학교에 사람들이 많은 거 보고 이제 진짜 개강이구나 하면서 살짝 피곤하기도 하면서 살짝 기대도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재하구님은 개강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도 방학 때마다 학교를 왔다 갔다 하면서 왠지 사람들이 없어서 조금 아쉽기도 했는데 개강이 되니까 캠퍼스에 사람도 많아지고 이틀 차다 보니 아직까지는 조금 설레는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개강을 맞아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두 번째 코너만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대학생 뭐가 그렇게 고민이야? 혼자 하면 머리 아픈 고민들도 슬기롭게 공유하자. 슬기로운 건대생활 코너입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방학생활이라는 주제로 우리의 지난 여름방학을 한번 되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제가 패널분들께 첫 번째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각자의 지난 여름방학을 한 가지의 단어로 정의한다면 어떤 단어로 정의하고 싶나요? 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뭔가 우왕좌왕을 뽑고 싶어요. 이번 방학이 저는 3학년이 되고 처음 맞이하는 여름방학이다 보니까 굉장히 하고 싶었던 게 많았어요. 친구들이랑 여행도 가고 싶었고 토익도 따고 싶었고 뭐 자격증도 따고 싶었고 공모전도 나가고 싶어서 욕심 때문에 여러 가지를 막 도전을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뭔가 제가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서은아구님은 한 가지의 단어로 정의한다면 어떤 단어를 표현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원래 안 해본 활동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 사실 저 역시도 결과가 뚜렷하다 이런 건 없는데 그것만으로도 좀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있어서 다양한 경험을 많이 쌓은 걸 제 이번 방학의 좀 주제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자극이라는 단어로 한번 정의를 해봤는데요. 저는 원래 제가 스스로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방학이 되면 이제 정기적인 일정들이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계속 누워있고 싶고 그렇게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나태해지는 걸 막고자 스스로 계속해서 자극들을 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뉴텔라디오 같은 활동을 시도해보기도 했고 또 학기 중에는 잘하지 못하는 뭐 독서나 그런 개인적인 취미 생활들도 많이 해보면서 스스로를 계속 자극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재하구님은 우왕좌왕이라고 표현을 해주셨고 또 서은아구님은 경험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재하구님과 서은아구님이 이제 여름방학을 보내보고 나니 다른 학우분들도 방학 때 이런 거 한 번쯤 꼭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싶은 그런 활동이 혹시 있을까요? 저는 우선 첫 번째로는 학년이 조금 올라갔으면 토익이나 토플 아니면 오픽 같은 영어 자격증을 따는 데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는 친구들이랑 국내 여행이든 해외여행이든 꼭 가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최근에 또 이재하구님이 해외여행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해외여행을 다녀오시니까 좀 새로 깨달은 점이라던가 그런 소감이 혹시 있을까요? 뭔가 새로 깨달았다는 부분보다는 뭔가 제 주변 사람들이랑 친구들 혹은 뭐 새로 만난 사람들이랑 추억을 쌓을 수 있어서 더욱 좋았습니다. 제가 이번 방학에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외 역사 문화 탐방에 다녀왔어요. 제가 처음 보는 사람들이랑 며칠 동안 해외에서 지내는 거다 보니까 처음에는 많이 걱정이 들었는데 저는 항상 미컴 사람들만 많이 만났거든요. 다른 학과 사람들이랑 대화도 해보고 여러 가지들을 함께 경험하면서 추억을 쌓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은아구님은 또 여름방학을 보내시면서 다른 학우분들께 어떤 좋은 활동을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제가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바로 생각이 든 게 농활을 추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사실 농활이 4박 5일 좀 더 길게 가면은 더 길게 가는 기간도 많은데 그게 좀 부담스럽게 처음엔 느껴질 수가 있는데 막상 가보니까 되게 서울에만 저는 있었는데 다른 지역을 가서 이렇게 생활을 해보는 게 생각보다 되게
같이 있다 해야 되나? 네, 그걸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재아구님과 서은아구님이 또 여름방학을 굉장히 자신만의 방식대로 알차게 보내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학우분들은 특히 대학생의 경우에는 아무리 방학이라고 해도 조금은 진로적인 부분에서 그런 조급함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쉬고 싶어도 마음 놓고 쉬지 못하고 그런 학우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는 학생이고 학기 중에 열심히 각자의 활동을 했다면 방학 중에는 노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패널분들과 어떻게 하면 좀 더 알차고 더 똑똑하게 놀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혹시 이재아구님은 어떻게 노는 게 똑똑하게 잘 노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놀기 전에 우선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뭔가 제가 드는 생각이지만 진로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취미를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 친구의 이야기인데 제 친구는 전시회를 너무 좋아해요. 전시회 가는 걸 너무 좋아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거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래도 꼭 전시회에 가서 전시회를 둘러보고 그걸 나만의 글로 뭔가 만들어 보는 일을 제가 옆에서 보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뭔지 먼저 찾고 그걸 직접 행하면은 더 좋게, 더 신나게 놀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재아구님의 말을 들으면서 되게 많이 공감을 했는데요. 사실은 저도 학우분들께 뭔가 더 똑똑하게 노는 방법에 대해서 꿀팁을 드리자면 저도 어떤 걸 하든 취미생활과 연결을 지어서 그 활동을 즐기면 훨씬 더 그 노는 게 더 유익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이번 여름방학 때 처음으로 제가 비즈공예에 재미가 들렸거든요. 이제 동대문에 가서 비즈들을 쇼핑을 해서 집에 와서 그냥 뭐 보면서 이렇게 비즈를 만드는데 사실은 별거 아닌 그냥 놀이인데도 이게 내 취미생활이 되고 이걸 하면서 뭔가 힐링을 한다고 느껴지니까 되게 그냥 단순히 놀았다라기보다는 나에게 유익한 활동을 했다라고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학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걸 하든 이걸 하면서 내가 얼마나 즐거운지 이걸 하는 게 내 일상생활에 얼마나 활력이 되는지 그런 걸 생각하면서 놀면 훨씬 유익한 그런 경험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서은아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학 기간에 노는 거는 뭔가 학기 중에는 할 수 없었던 걸로 노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또 취미를 배우는 것도 되게 나 자신을 배워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좀 하고 싶었던 운동을 좀 해보자 해서 좀 필라테스를 꾸준히 했었는데 사실 막 되게 하고 나면 힘든데 그래도 뿌듯함이 들고 이렇게 좀 저 자신을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가는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패널분들도 저도 공통적으로 방학에 제대로 놀려면 본인이 좋아하는 걸 더 심층적으로 더 다양하게 해봐라 이런 말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방학이 그렇게 끝났잖아요. 각자가 원하는 걸 하면서 그렇게 2달을 보냈을 텐데 이번 여름방학을 보내면서 혹시 뭐 각자 남는 아쉬움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그러면 그런 아쉬움을 토대로 다음 방학에는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싶은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쉬운 점은 제가 토익 학원을 다녔는데 제대로 된 토익 성적을 못 받아낸 거 그게 가장 아쉬워서 겨울방학이 되면 토익 공부나 아니면은 한국사 자격증 등등 자격증을 취득해서 내년에 현장 실습 또는 IPP 혹은 그냥 인턴에 합격을 하는 게 다음 방학의 목표입니다. 네, 서은아구님은 어떤 아쉬움이 있으신가요? 저는 독서를 많이 안 한 게 너무 아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학기 중에는 생각보다 독서할 시간이 많이 없어서 방학 동안에 좀 많이 읽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게 습관이 안 들어졌다 보니까 잘 안 읽게 된 것 같아서 다음 방학 때는 좀 시간을 정해놓고 읽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저도 이재아구님과 서은아구님의 말에 전부 다 공감을 하는 게 저도 이번 방학 때 제가 좀 꾸준히 해보자라고 목표를 잡았던 게 독서랑 영어 공부 2가지였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독서는 나름 열심히 재밌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영어 공부는 하고 싶은 마음은 되게 굴뚝 같은데 막상 이것도 해야 되고 친구랑 약속도 잡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영어 공부를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매일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다음 방학 때는 좀 더 이번 방학보다 체계적으로 습관을 만들어서 매일 오전에 일찍 일어나서 영어 공부를 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개강을 맞아서 패널분들과 지난 여름방학을 되돌아보며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채널을 시청하시는 학우분들도 각자에게 유의미한 여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학우분들 모두 새로운 목표와 설렘을 안고 힘차게 한 학기를 시작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니버시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